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항상 100점은 몇 명이고 1등급 컷은 몇 점이고 이걸 항상 조사를 해야 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애들한테 파악도 좀 해보고 그래서 자기 점수는 자기가 신경을 써야 돼. 내 점수면 몇 등급 정도 되겠거니. 물론 이제 중간고사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그래도 자꾸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아야 그게 기말고사 볼 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지? 그래서 꼭 수행을 보더라도 니네 수행도 신경 써야 돼. 뭐 수행 1점 깎인 거 그 1점이 1등급과 2등급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로 니네 대학 들어갈 때도 똑같아. 대학 들어갈 때도 대학을 합격하느냐 마느냐는 1점도 아니고 거의 0.1점, 0.2점 이런 점수로 거의 당락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항상 자기 점수는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시고 특히 수행이 거의 40%잖니. 시험 아무리 잘 봐봐야 수행 말아먹으면 절대로 1등급, 2등급 안 나오겠지, 그지? 아무리 못해도 우리 2등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지? 2등급이 34%까지니까 사실 옛날로 따지면 2등급이어도 3등급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등급에서도 몇 퍼센트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2등급에서 문을 열었냐, 문을 닫았냐, 그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력 얘기를 다 해봤고요. 자, 중력과 이제 관계된 것 중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메인인데, 아마도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자유낙하 운동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등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거든. 근데 아까 여기 선생님이 쭉 썼던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이 있는데 그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운동 그래프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니네 페이지로 아마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참 그 예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예제 문제 한번 봐볼게.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예제 문제 한번 봐봐. 자,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 A, B가 R만큼 떨어져 있다. 자, M1, M2, R만큼 떨어져 있대. 자, 그때 얘네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F1, F2.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때려 죽어도 얘네들은 크기가 어떻다?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보기를 봐볼게. 기억. M1보다 M2가 크면 F1보다 F2가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요. 얘네 둘 중에 하나 더 무거운 놈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질량에 의해서 이미 잡아당긴 힘이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량이 누가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두 힘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린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네 둘 사이 잡아당기는 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M1이 커지면 야 봐봐. 아까 우리 이 서로 잡아당기는 요 힘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물체 중에서 M1의 질량이 커지면 결국 얘가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기 디귿을 보시면 M1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F1과 F2는 둘 다 커지게 된다. 그지? 하나만 커지지 않아요. 무조건 얘네들은 때려 죽어도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커졌다 그러면 얘도 커진 거야. 무조건 서로 잡아당긴 힘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다 말았던 이른바 운동 그래프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운동 그래프는 니네 나중에 2학년 돼서 물리학을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니네 올해 지금 선생님이 낙생고 애들 2학년 하고 있는데 1학기 때는 물지, 2학기 때는 화생을 합니다. 그제? 1학기 때 물리학과 지구과학을 하고요. 2학기 때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소위 말하는 옛날로 따지면 집중이수 1년치를 한 학기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두 과목만 하더라도 공부량이 상당할 겁니다. 그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2학년이 돼서 지구과학 수업을 듣는다면 나를 만나게 되겠지. 우리 학원에서는 나만 지구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그지? 아마도 너희가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면 나를 만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래서 운동 그래프가 3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에서도 이 3가지가 결국 핵심이야. 자, 3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는 VT 그래프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ST 그래프라는 게 나오고, 세 번째 AT 그래프라는 게 나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호로 그냥 다 쓴 거야. V는 뭐야? 속력 내지는 속도야.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S는 아까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 그랬지? 보통은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래서 공통점은 가로축은 그냥 다 시간축이다. 가로축은 다 시간이 써져 있다는 거고, 세로축에만 속도가 써 있냐, 위치가 써 있냐, 가속도가 써 있냐의 차이인 건데, 이 운동 그래프를 이제 너희가 문제 풀 때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할 때 항상 이 각각의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밑넓이를 꼭 생각해야 돼. 각각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고 밑넓이는 뭐를 의미하는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이 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운동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이른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운동 그래프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첫 번째, VT 그래프를 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좀 표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어. 딱 쳐다보면 0초. 쳐다본 순간이 0초야. 쳐다봤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2m/s로 굴러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굴러가는 공을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찰칵 찍었단 말이야. 자, 1초 후에 사진을 찍었더니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나가. 봤더니 이때도 속력은 2m/s야. 2초 후에 찍어봤더니 6일 지나가. 여전히 2m/s야. 3초 후에 찍었더니 6일 지나가. 여전히 2m/s야.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 속력이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VT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느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력 또는 속도야.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얘가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잖아. 그치? 게다가 직선으로 가잖아. 그러면 직선으로 가니까 뭐랑 똑같아? 이동거리가 변이랑 똑같아. 따라서 속력과 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막 설명할 때 막 속력이라 그랬다가 속도라 그랬다가 막 할 수도 있거든? 그치? 물론 가급적이면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내가 속력이라 그랬다가 속도라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처음에 시간이 0초는 항상 얘기했다. 너희가 쳐다본 순간 또는 또 여기서는 해당이 없지만 멈춰있던 애가 움직이는 순간 0초인 거야. 그럼 지금 0초인 순간에 쳐다봤더니 저 물체의 속도가 2m/s야. 오른쪽으로. 1초 있다 봤대. 여전히 2m/s야. 2초 있다 봤대. 여전히 2m/s야. 자, 이런 식으로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속도를 측정해서 이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VT 그래프가 무조건 이 모양이야.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집니다. 만약에 얘가 3m/s로 일정하다 그러면 그냥 그 위에 그려지는 것 뿐이지 무조건 그래프는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집니다. 나란하게. 그럼 이때 VT 그래프에서는 뭘 보느냐? 2가지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기울기를 보는 거야. 기울기. 물론 지금 얘는 X축에 나란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기울기 값 자체는 얼마야? 0이지? 0이지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따 나올 텐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있다고 쳐봐. 기울기라는 것은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인 거잖아. 얘는 Y축 변화량이 없는 것 뿐이잖아. 그럼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이지. Y축이 의미하는 건 뭐지? 속도잖아.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다만 얘는 그 값이 0인 것 뿐이지. 그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까 뭐라고?
가속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거야. 다만 이 그래프는 그 가속도가 얼마인 것 뿐이다? 0인 것 뿐이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물체가 굴러가는 동안 속도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가속도가 0인 것 뿐이지 그 의미하는 건 가속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데 보면 1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었다 그랬잖아. 근데 보면 1초마다 간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1초마다 간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두 번째는 뭘 보냐? 민넓이를 보는 거야. 예전에 선생님이 그냥 넓이라고 했는데, 넓이라고 했더니 틀린 애들이 좀 있더라고. 민넓이. 그래프의 아래쪽 넓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굴러가는 물체를 2초 동안 관찰을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요 민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요 민넓이가. 자, 사각형의 넓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의 넓이겠지? 가로축은 뭘 의미해? 시간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그 물체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잖아. 거속시, 그지? 거리야, 거리. 그 방향으로 간 거리 또는 변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뜻해요. 자, 근데 이게 등속 직선 운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VT 그래프는 그 그래프 모양이 어떻든 간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민넓이는 그때까지, 예를 들어 2초 동안의 민넓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간 처음 위치에서부터 그때까지 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라.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프로 나오면 잘 안 틀리는데 이걸 말로 풀었으면 틀린다. 그러면 봐. 처음 1초 동안의 간 거리가 예를 들어 요 숫자 0은 2잖아. 그 다음 또 1초 동안의 간 거리가 2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일반적으로 비례다 그러면 정비례 말하는 거거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치? 그러니까 1초마다 같은 거리만큼씩 늘어나잖아, 간 거리가. 그래서 시간에 비례하여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ST 그래프를 그려봐, ST 그래프. 자,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 그래프거든. 처음 내가 쳐다본 요 위치, 처음 위치에서부터 시간이 지났을 때 걔 각각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를 뜻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민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계속 늘어나잖아. S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처음 위치에서부터 1초가 지나면 2m가 있고 2초가 지나면 4m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ST 그래프가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지. 그지? 그럼 자, ST 그래프에서 뭘 보느냐? 기울기를 보는 거야,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뭘 의미하겠냐, 이거야. 자,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으로는 그 거리만큼을 의미하는 거잖아.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력, 속도를 의미야, 속도.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뭐야? 기울기가 어때?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계속 똑같은 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 즉, 이 물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야.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야. 그죠? 속도가 안. ST 그래프는 기울기. 자, 그러면 봐. 어떤 애가 2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녀석이 4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프가. 그지? 그러면 S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요게 A라고 하고요. 요게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해봐. 그럼 ST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며. 둘 다 등속 운동하지만 얘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더 커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커지면. 그지?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이제 선생님 응용해서 한번 내볼까? 니네 ST 그래프인데 말이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ST 그래프인데 잘 봐봐. 두 물체가 있어. A 물체의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B 물체의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얘네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A하고 B가 기울기가 같다는 건 속도가 같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뭐가 달라? 처음 0초일 때 위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쳐다봤을 때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쳐다본 순간에 A가 지금 요 위치라면 B는 이미 여기 있었던 거야. 더 앞에 있었던 거지. 요 거리만큼을 더 앞에 있었던 거야.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지? 더 앞서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때 요 그래프 사이 요 차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겠어? 얘네 둘 사이의 요 거리가 되겠지? 근데 그래프가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겠지. 그지? 이미 앞서 있는 상황인 거야. 0초일 때.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또 이렇게 하나도 그릴 수 있거든. 얘도 기울기가 또 나란히고 C라고 해보자. C는 뭘까 그러면? 속력이 동일한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처음 위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쳐다본 게 여기잖아. A가 지나가고 나서 몇 초 있다가 C가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중딩틱해요. 이게 약간 중학교 때 그 물리 배울 때 나오는 약간 그런 그래프지, 그지? 니네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야, 그지?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T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AT 그래프. 자, 말 그대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여기 봐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며.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애들은 그게 빠르던 느리던 기울기는 무조건 0이잖아. 맞지? 그럼 가속도가 뭐야? 0이야. 계속 0이야. 0, 0, 0, 0. 그냥 X축에 그려져요. AT 그래프. 물론 여기서는 X축에 그래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다만 AT 그래프에서 뭘 봐야 되냐면 밑넓이를 봐야 돼. 다만 여기서는 이 밑넓이가 얼마야? 0인 것 뿐이잖아. A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를 의미할까? 자, 선생님이 아까 가속도 공식 하나 외우고 있으라고 한 거 있었지. 잘 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란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 그랬잖아. 요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V-V0는 AT라고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자, 봐라. 여기서 면적이 0이기는 한데요. 밑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잖아. 가로축의 길이는 시간일 거고 세로축의 길이는 뭐야? 가속도의 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만 여기서 면적이 0이지만 면적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이 면적은 AT가 되겠지? 맞지? AT가 뭐야?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AT 그래프에서 얘는 지금 그 값이 0인 것 뿐이지 밑넓이는 뭘 의미하냐면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물체가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0인 것 뿐이야. 0인 것 뿐이야. 좀 이따가 다른 그래프 그리겠지만 그래프 모양은 달라도 각각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동일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 물체가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빈 그래프 2개 해놨잖아.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 선생님이 그래프 2개만 그려놨는데 옆에다가 조그맣게 AT 그래프도 그냥 이렇게 참고로 그려놓으시면 되겠다. 이제 왜 안 그려놨냐? 내가 프린트에다가 밑에는 3개를 그려놨는데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얘 자체는 잘 나오진 않아요. 뒤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이랑 섞여서 나올 땐 좀 나올 수 있다만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려놓은 것 뿐이다. 근데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운동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착각을 해. 가속도가 일정한 게 속도가 일정한 게 당연히 아닌 거지.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의미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혹은 일정하게 느려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정말 한 끗 차이잖아. 가짜가 있냐 없냐가 다른 거잖아.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다 알잖아. 알아도 시험 볼 때 이거 실수한다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를 속도가 일정하다로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니네 이번에 중간고사 봤잖아. 니네 보면 대부분 실수 어쨌든 물론 100점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한두 개씩 틀린 친구들은 내가 볼 때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조금씩 실수를 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항상 왜 실수를 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두 가지야.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첫 번째,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야.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살짝 그리면 이런 거지. 자, 바닥에 물체가 멈춰 있었어. 근데 아까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하여튼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에는 그 물체가 움직이는 내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 멈춰 있는 물체가 있어. 자, 이때가 0초야. 얘를 오른쪽으로 밀었어. 힘을 가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때 그냥 툭 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럼 얘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어. 자, 1초에 얘가 여기를 지나가요. 봤더니 얘가 속력이 2m/s가 돼 있어. 자, 계속 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거야. 1초가 지났을 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2m/s였는데 2초 있다 봤더니 여기를 지나가 4m/s가 돼 있는 거야. 얘가 계속 밀고 가. 3초 후에 봤더니 여길 지나가서 여기 6m/s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 얘는 어때? 1초에 계속 2m/s씩 빨라지지? 이런 게 이제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그대로 우리가 VT 그래프, ST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VT 그래프. 자, 내가 아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다. 자, 얘는 그냥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0이었잖아. 자, 1초 후에는 2가 돼 있더라. 2초 후에는 4가 돼 있더라. 뭐 이런 식이지. 그치? 그래서 그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이 틀린다. 왜 틀릴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얘를 그냥 얘로 봐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그치?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얘기했어. VT 그래프는 뭘 봐라? 기울기와 밑넓이를 보라 그랬잖아. 자, 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이제 그래프가 서 있으니까 가속도 구할 수 있잖아? 1초 동안에 이만큼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얼마다?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지? 가속도의 크기가. 근데 마찬가지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는 한다만 기울기는 언제나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값이 있는데 그게 일정하다는 뜻이야. 일정.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가속도는 일정하지만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밑넓이는 뭘 의미한다고? 뭐,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특히
니네 내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인 요 운동이거든.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이, 내가 우리 저 친구 이름을 몰라서 못 깨우겠네. 얘랑 친하게 지내면은 별로 안 좋아. 이게 나쁜 놈이야, 얘. 얘랑 친하게 지내면은 나 잠에 빠뜨리네. 얘랑 멀리 해야 됩니다. 그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요거에 해당이 되거든. 그럼 잘 봐. 밑넓이가 이동거리인데요. 자, 팁을 줄게. 잘 봐. 니네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야, 1초마다 간 거리를 생각해봐. 아니, 뒤에 있는 문제들 10문제 넣어놨거든. 다음 시간에 아마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풀 텐데,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니네 계산이 되게 편해질 수 있어. 여기 3초일 때는 6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지금 뭐 그리는 거 같냐? 밑넓이가 이동거리라며. 자,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해놨지. 여기 지금 그려놓은 삼각형들의 넓이가 다 똑같거든. 그러면은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 1초 동안에는 1만큼의 거리를 가, 비율로. 그럼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총 3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야. 그 다음은 5.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특히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1초마다 간 거리의 비가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만약에 잘 봐. 어떤 물체가 멈춰있던 애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3초 동안에 갔다 그래. 그러면 자, 1, 3, 5지 더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9가 나오잖아. 자, 요 1에, 이건 비율이니까 요 1에 해당되는 넓이가 있을 거야. 여기 옆에 숫자가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갖고 계산하면 요 넓이가 1이잖아. 맞지? 그럼 비율로 1에 해당되는 넓이가 실제로는 1이잖아.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1, 3, 5 그냥 다 더하면 9m 가는 거야. 9m. 나중에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일단은 1초마다 간 거리의 비가 13579로 늘어난다는 거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애들은 1초마다 간 거리의 비가 1대 3대 5.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1초마다 간 거리가 1대, 3대, 5대, 7대 이런 비율로 늘어나니까 처음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예를 들어서 5m잖아? 그럼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그거의 3배 15m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이거의 5배 25m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3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 그럼 이거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니네 계산 문제 풀 때 계산이 되게 편해져요. 꼭 기억해. 13579. 알겠지? 13579. 13579. 그래서 밑넓이는 이동거리 변이를 뜻해요. 13579.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 언급할 거야. 그러면 봐. 이제 이번에 ST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사실은 통과에서는 이 ST 그래프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려봅시다. 거꾸로. 자, 무슨 얘기냐?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지? 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ST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가 속도인데, 아이고, 그 속도가 점점점 지금 빨라지는 상황인 거잖아. 빨라지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초, 2초, 3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그려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일 때 기울기는, 자, 항상 곡선이 그려져 있으면 접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초일 때는 요 접선의 기울기만큼의 속도를 갖는 거야, 이 물체가. 2초일 때는 기울기가 더 커진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3초인 순간에는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방금 뭐라고 표현했어? 3초인 순간이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는 속도인데
요와 같이 기울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요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속도야. 아까 선생님이 속도가 순간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 순간의 속도. 그래서 1초, 2초, 3초 지날 때 속도가 계속 변하잖아. 그러면 이제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어. ST 그래프에선 평균 속도, 만약에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물어보면 0초에서 3초일 때까지 요 직선을 그어, 이렇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순간 속도라는 것과 평균 속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순간 속도는 말 그대로 그 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의 속도고 3초 동안의 속도가 계속 변했으니까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물어보면 3초인 지점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릴게. AT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우리 그 가속도 크기를 구할 수 있었거든. 그지? 요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2가 나왔잖아. 요 그래프대로라면. 그럼 봐봐. 가속도의 크기가 2가 나왔다고요.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계속 똑같잖아. 가속도가 계속 2라는 거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이제 3초 동안 내가 이 물체 운동을 관찰했어.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지. AT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는 뭐라고? 여기 써놨잖아. 밑넓이는 뭐야? 이제 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X축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나란하니까.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그지? 자, 요 넓이 구하면 이거 얼마 나오니? 플러스 6이 나오지? 참고로 이 경우에는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그 넓이가 플러스 값이거든. 좀 이따 마이너스 값이 하나 나와. 근데 그거랑 비교하자면 얘는 변화량 중에서도 증가량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 넓이가 6 나오자. 그럼 얘는 3초 동안 속도가 6만큼이 변했다는 뜻이야. 요거 속도 변화량 중에 자, 요 선생님이 델타 V라고 쓴 게 저기서는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변화량이 따지면 증가량을 말하는 거다. 증가량. 알겠니? 속도가 근데 아마도 너희가 이제 주로 요 그래프를 보게 되기는 할 건데, 속도. 왜냐면 자유낙하 운동이 딱 요 경우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얘가 나오기는 할 텐데. 그럼 어쨌든 이제 속도가 이번에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해. 자, 두 번째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자, 이것도 뭐 그냥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놓을까? 자, 어떤 공이 오른쪽 굴러가고 있었어. 내가 딱 쳐다봤어. 0초. 쳐다봤더니 이 녀석이 속도가 6m/s였어. 자,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한테 왼쪽으로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면 이제 점점 느려질 거야. 그래서 1초 있다 봤더니 여길 지나가고 있어. 근데 봤더니 속도가 4m/s가 돼 있어. 여전히 얘를 왼쪽으로 밀고 있는 거야. 같은 힘으로. 그래서 2초가 지났더니 6일 지나가. 보니까 속도가 더 줄어서 2m/s가 돼 있어. 자, 3초 후에 봤더니 여기에 멈춰버렸어. 이렇게.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감소하는데 1초마다 얼마씩 감소해? 2씩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니까 1초 동안 간 거리도 계속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VT, ST, AT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얘는 VT 그래프를 조금 길게 그릴게. 그지? 길게 그릴게, 길게. 너희들도 그거 감안해서 필기하선 그거 감안해서 해놓으란 얘기야. 그럼 봐. 처음에 0초일 때 6이었어, 6. 1초가 지났더니 4가 돼 있고, 2초가 지났더니 2가 돼 있고, 3초가 지났더니 0인 거야.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지? 이런 식으로 1초일 때는 4가 돼 있고, 2초일 때는 2가 돼 있고, 그지? 그러면 얘도 의미는 동일하다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기울기는 여전히 가속도인데, 아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그 가속도를 계산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했더니 X축 변화량은 플러스 값인데 Y축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이잖아. 즉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아까 선생님이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뭐라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제로 속도가 감소하는 거라 그랬지? 맞지? 감소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 값은 일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 거야. 맞지?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 혜원아, 내가 너는 이름을 알잖아. 그지?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 요거까지만. 딱 요 VT 그래프까지, 약속은 지킬게. VT까지만 하고 싶게. 또 슬슬 이제 한두 명씩 조는 사람 생긴다는 거 실시간이 됐다는 얘기니까 요거까지만 할게, 진짜. 더 넘어가지 않을게. 근데 요거까지 꼭 해야 돼. 자, 밑넓이는, 뭐, 빠르게 할게, 빠르게. 밑넓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 거리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3초가 될 때 요 넓이 구하면 3초가 돼서 멈출 때까지 간 거리겠지? 다만, 얘는 아까와 반대로 1초마다 간 거리의 비가 어떻게 되겠어? 5, 3, 1 순으로 가겠지. 그지? 5대 3대 1의 비율로 가게 되는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반에서 딱 여기까지만 설명했거든? 그리고 나서 자이스토익 숙제를 내줬거든? 그랬더니만 이게 나오는 거야. 잘 봐. 그럼 만약에 VT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요게 중요하거든? 자, VT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자, 3초 이전까지는 어쨌든 속도가 플러스 4든 플러스 2든 플러스 값이잖아. 근데 3초 이후에는 속도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지? 선생님이 속도 앞에 플러스 붙으면 보통 오른쪽 가는 거라 그랬고, 마이너스 붙으면 왼쪽 가는 거라고. 방향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니네 공부하다가 VT 그래프가 나왔는데, VT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뭐야? 요때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멈출 때까지 쭉 가다가 멈췄는데 계속 왼쪽으로 밀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다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지? 그때가 요때. 그러면 잘 봐. 근데 얘기한 김에 딱 놓고 보면 3초가 될 때까지 속도가 줄어든 거잖아. 그리고 3초에 방향이 바뀐 거잖아. 방향이 바뀌고 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여기까지는 속도가 감소하는 게 맞거든? 근데 방향이 바뀌고 나서는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럼 이때 가속도 뭐 나와? 마이너스 값 나오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지만 요때 방향이 바뀌었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빨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방향이 플러스일 때 가속도가 플러스면 빨라진다는 거야.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그것도 빨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이제 돌려?